제가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내 에너지를 더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유신혜 교수입니다.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름을 한 번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완화의료라는 것과 임상윤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서울대병원에만 있는 유니크한 센터입니다. 완화의료 하면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쉽게 생각을 하실 텐데, 흔히 우리 생각하는 통증을 완화하고 또 점점 병이 진행할 때 환자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임상윤리는 윤리하면 이제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중증 환자 가족들을 진료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할지, 그런 의료진과 환자 가족 사이의 의사결정들을 지원하는 걸 주로 역할을 합니다. 이 질문이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품위 있는 죽음은 우선 아주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볼 때 인상이 쓰여질 정도면 대부분 뭔가 괴로움이 있으신 건데,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얘기할 때 인상 쓰지 않는 편안한 얼굴을 가지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어떤 바라는 죽음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을 때 그것이 존중될 수 있는 것이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신체적인 고통 측면에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대부분 마지막에 어떠한 힘든 증상들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증상들을 환자가 괴롭게 느끼지 않도록 완화하는 그런 의료가 마지막까지 제공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죽음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은 내가 피하고 싶은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피하고 싶은 죽음을 맞지 않도록 준비하는 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저를 만나는 일을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기뻐하면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질병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와 함께 이제 저에게 원래 진료를 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 의사가 되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첫 마디는 항상 똑같아요.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되게 달라요. 환자분들마다. 당연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보통 몸이 어디가 아픈지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몸이 아프지 않아도 그러면 지금 아주 편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동안의 의료진한테 하지 못했던 어떤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해 달라고, 저는 오늘 그걸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인의 생각들, 힘든 점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고, 왠지 이 사람이 오면은 그런 걸 준비하게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항상 지금 뭐가 힘든지, 뭐가 걱정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질병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사실 우리가 완전히 나아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나이가 들면서 되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뭐 아주 가벼운 질병들이지만 당뇨, 혈압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하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질병을 가지고 지내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서 지내는 게 사람들의 병 치료의 목표가 되고, 의사들도 대부분 만성질환을 진료한 의사들은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그러한 질병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어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서 가능하면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저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런 저승사자 같고 막 이렇게 말하기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걸 가장 괴로워하세요. 근데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다.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딸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뭐 내가 누구 뭐 이럴 때까지는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다 이루지 못한,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질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환자와 가족을 떼기가 정말 어려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좋은 가족이든 미운 가족이든 누구나 남겨지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걱정들은 항상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긴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외래에서 진료를 하는데 미국인 환자분 가족분을 진료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 마지막에 어땠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는 자주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물어봤을 때 반응이 굉장히 사실은 좀 이제 막 인상을 쓰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쉽게 못하는 건데 너무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에게 나는 어떤 걸 바라고 살아있는 동안 이랬으면 좋겠고 죽을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이 존엄한 죽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운 장애물이 된다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조금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윤리적인 결정을 의료진이 할 수 있게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교과서들은 굉장히 서구에서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의사결정은 의료진이 제안하고 환자가 수락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의료진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에게 일어나는 결정이지만 환자들도 이게 내가 왜 결정을 해야 되냐,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달라. 사실 자기결정권 자체가 이 죽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전반에서 그런 서구의 컨텍스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약한 편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하고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결정은 환자 혼자서, 의료진 혼자서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분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을 돌보는 사람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이 환자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같이 끼게 돼요. 근데 의료진, 환자, 가족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환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의료진들이 환자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이거는 환자가 굉장히 뭐 돈이 많은 사람이건 아주 위치가 높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사실 의료진들이 환자한테 치료를 어떻게 할지만 얘기하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안 물어보니까 그런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이제 좀 위치가 높은 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은 오래 살아야 돼. 그 환자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목표를 이제 언뜻 설정하게 되면 의료의 방향이 아예 이제 계속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죠. 경제적 여건이 아주 주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인지 혹은 그 환자분이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호스피스 완화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많이 진료하는 이제 진행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기가 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되거든요. 물론 이 진행암 환자분들의 4분의 1밖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고 혹은 이제 괜히 이렇게 자세히 모르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기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재우기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애 말기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임종의 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안 하는 결정을 한 분들이 마지막에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편안한 돌봄, 의료 서비스는 질환이나 어떤 소득이나 나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서비스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큰 건 환자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의료진이 얘기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익숙한 문화였거든요. 환자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생애 말기의 의료결정은 환자가 왜냐면 그때는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니까 가족들이랑만 하는 것이 너무 익숙했었는데, 환자에게 물어보려면 조금 더 일찍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환자에게 물어보는 걸 의료진들이 처음에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안 해본 걸 하라고 하는 거라서. 차마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의료진들도.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근데 해보니까 환자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 의료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지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료적인 결정을 조금 더 일찍부터 환자의 생각을 존중해서 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 아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항상 나이와 무관하게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오히려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언제든지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분명히 가치관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큰 틀에서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내 가족들이랑도 그런 걸 공유하면 나중에 혹시 갑작스럽게 내가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뭐 남겨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이 내 가족이랑 소통을 할 텐데, 제 남편은 항상 아파서 주사 맞는 걸 싫어해서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 싫어할 것 같아요 라던가, 이렇게 평소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거든요. 저도 저의 부모님들과 시도를 해보는데 그게 대화를 이렇게 잘 이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 아유, 죽는 얘기 하지 마, 오래 살 건데 뭐 그래,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래 살겠나 모르겠다,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도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어땠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거 있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생각하신 게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해보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죽음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다 찾아온다는 점에 있어서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만나는 환자분들에게도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죽음을 어떻게 미루거나 당기거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내 에너지를 더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